윤 병장, 휴가 다녀왔으면 정신 차리라고. 군인 맞아? 휴가 복귀한 윤도윤 병장이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채 고개를 숙입니다. 뭐 숨기는 거 있어? 서건우 대위입니다. 정비중대장이죠. 손을 뻗어 모자를 확 잡아챕니다. 순간 봉합 자국, 찢어진 이마, 붉은 피가 눈썹을 타고 뚝뚝 흘러내립니다. 주변 병사들이 숨을 죽이죠. 허참 이렇게 약해 빠져서는. 이래서 너가 안 되는 거야. 서 대위가 비웃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등산복 입은 중년 여성이 정문으로 걸어옵니다. 민간인은 출입 금지입니다. 아줌마는 빠져요. 서 대위가 소리칩니다. 하지만 여성은 말없이 피 흘리는 도윤만 바라봅니다. 그 순간 산 너머에서 헌병 차량 사이렌이 울립니다. 여러 대가 동시에요. 뭐야, 감찰 뜬 거야? 병사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서 대위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과연 이 여성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도 알려주세요.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일이 벌어지기까지 몇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윤도윤 병장, 정비중대에서 믿음직한 병장이라는 별명을 가진 남자죠. 정비장부 관리, 야간 점검, 장구류 정리, 군 생활 4년 동안 단 한 건의 실수도 없었습니다. 동료들도 인정하는 모범 병사였죠. 도윤이 형한테 맡기면 걱정 없어요. 장부 정리는 형이 최고예요. 병사들 사이에서 신뢰가 두터웠습니다. 간부들도 도윤을 편하게 여겼죠. 그런 도윤에게도 평온한 날들이 있었습니다. 아침 점호, 정비창 점검, 저녁 복귀, 규칙적이고 안정적인 하루하루였죠. 오늘도 수고했다, 윤 병장. 충성, 감사합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 하지만 그게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느 날 새로운 중대장이 부임합니다. 서건우 대위. 첫날부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정비창에 들어서자마자 주변을 둘러보더니 도윤을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너 윤도윤 병장? 충성? 그렇습니다. 서 대위가 코웃음을 칩니다. 정비병들은 죄다 태만하더라. 너도 별 수 있겠어? 순간 공기가 무거워집니다. 주변 병사들이 눈치를 보죠. 도윤은 차분하게 대답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대장님. 최선? 하하 두고 보자고. 서 대위가 돌아섭니다. 뒷모습에서 냉기가 느껴지죠. 동료 병사 하나가 작게 속삭입니다. 형, 저분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도윤은 고개를 젓습니다. 괜찮아. 잘하면 돼. 하지만 도윤도 느꼈습니다. 뭔가 잘못된 시작이라는 걸. 그날 저녁, 도윤은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장부를 정리합니다. 글씨 하나하나 또박또박, 숫자 하나하나 정확하게. 괜찮을 거야.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하지만 도윤은 몰랐죠.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앞으로 펼쳐질 악몽의 서막이라는 걸. 그는 그저 성실하게,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갈 뿐이었습니다. 같은 날 저녁, 부대 밖 인근 식당, 서건우 대위가 민간인 차림으로 앉아 있습니다. 정장 입은 중년 남성이 마주 앉죠. 민간업체 사장입니다. 부대 보급품을 납품하는 회사 대표. 대위님, 이번 달도 잘 부탁드립니다. 사장이 웃으며 말합니다. 서 대위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야죠. 서로 이익이 되는 일인데. 테이블 아래 사장이 두꺼운 봉투를 슬쩍 밉니다. 서 대위가 자연스럽게 받아 재킷 안주머니에 넣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빠르게. 이번 달 타이어 납품건은? 아, 그거요? 단가 좀 올려서 계약서 작성했습니다. 좋아요.
차액은? 사장이 낮게 웃습니다. 반반 나누죠. 늘 하던 대로. 서 대위가 술잔을 듭니다. 역시 김 사장님이랑 일하는 게 편해. 둘이 잔을 부딪힙니다. 땡그랑. 그런데 대위님. 네. 혹시 감사 나올 가능성은 없죠? 사장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서 대위가 코웃음을 칩니다. 걱정 마세요. 장부는 제가 다 조작해놨으니까. 그래도 혹시 병사들이 뭐라고 하면. 병사들? 서 대위가 비웃습니다. 그놈들이 뭘 알겠어요. 시키는 대로만 하는 애들인데. 그렇긴 하죠. 게다가 대대장님도 눈 감아주시니까. 문제 없어요. 서 대위가 여유롭게 말합니다. 사장이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그럼 다행이네요. 다음 달 엔진오일 납품건도 같은 방식으로? 당연하죠. 다음 날 오전. 서 대위가 정비중대 사무실에 들어옵니다. 박태우 중사가 장부를 보고 있습니다. 중사님. 예, 중대장님. 이번 달 타이어 납품 단가. 여기 좀 수정해. 서 대위가 노트북을 가리킵니다. 박 중사가 화면을 봅니다. 숫자가 이상합니다. 중대장님, 이건 실제 계약 금액보다 높은데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해. 하지만 감사 나오면. 서 대위의 눈빛이 차갑게 변합니다. 중사님, 여기서 누가 중대장이에요? 죄송합니다. 박 중사가 고개를 숙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숫자를 수정합니다. 클릭, 클릭. 장부가 조작됩니다. 실제 금액은 500만 원이지만 700만 원을 기록합니다. 차액 200만 원. 서 대위와 업체 사장이 나눠 가질 돈입니다. 됐습니다. 좋아요. 프린트해서 결제 올려. 충성. 박 중사가 프린트를 누릅니다. 지잉. 거짓 서류가 출력됩니다. 서 대위가 받아들고 나갑니다. 혼자 남은 박 중사. 모니터를 바라봅니다. 양심이 찔립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나도 살아야 하니까.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그렇게 부패는 계속됩니다. 조직 전체가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서건우 대위의 첫 훈시가 끝난 다음 날부터였습니다. 본격적인 압박이 시작된 거죠. 아침 점호가 끝나고 서 대위가 정비창으로 들어옵니다. 윤 병장, 어제 장부 어디 있어? 여기 있습니다. 도윤이 깔끔하게 정리된 장부를 건넵니다. 하루 종일 공들여 작성한 기록이죠. 글씨 하나하나 또박또박. 숫자도 정확하게. 서 대위가 장부를 펼쳐봅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그리고는 던져버립니다. 퍽! 장부가 바닥에 떨어집니다. 글씨가 마음에 안 들어. 다시 써. 도윤이 잠시 멍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어느 부분이 다시 쓰라니까? 귀 먹었어? 서 대위의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도윤은 장부를 주워듭니다. 주변 병사들이 숨죽이며 지켜보죠. 그날 저녁 도윤은 똑같은 장부를 다시 씁니다. 더 또박또박, 더 정확하게. 다음 날 아침 윤 병장, 어제 정비창 청소했어? 충성, 했습니다. 서 대위가 정비창 구석으로 걸어갑니다. 손가락으로 선반 모서리를 훑더니 먼지 한 톨을 보여줍니다. 이게 뭐야? 이런 곳을 내가 직접 찾아야 하냐?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다야. 오늘 저녁까지 정비창 전체 다시 청소. 알았어? 충성. 도윤이 경례를 합니다. 점심시간. 식당에서 후임 병사 김하준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형, 왜 중대장님이 형만 저러는 것 같아요? 도윤은 억지로 웃습니다. 괜찮아. 그냥 내가 더 잘하면 돼. 근데 형은 진짜 잘하잖아요. 장부도 제일 깔끔하고
됐어. 밥이나 먹자. 도윤은 말을 끊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실수나 부족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그냥 서대위가 자신을 싫어한다는 걸. 이유 없이, 명분 없이, 그저 자신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만으로. 저녁, 도윤은 홀로 정비창을 청소합니다. 걸레질, 먼지 털기, 구석구석, 밤 10시가 넘어서야 끝납니다. 생활관으로 돌아온 도윤, 씻지도 못하고 침대에 쓰러집니다.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잘하자, 스스로를 다독이며 눈을 감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날은 간부 회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저녁 6시, 정비중대 간부들이 부대 인근 식당에 모입니다. 도윤은 생활관에서 내일 감사 점검 준비를 하고 있었죠. 장비 목록 재확인, 정비 일지 정리. 그때 휴대폰이 울립니다. 윤 병장, 지금 당장 회식 장소로 와. 서대위의 문자였습니다. 도윤은 재빨리 옷을 갈아입고 뛰어갑니다. 식당 안, 이미 술이 몇 순배 돌고 있었습니다. 윤 병장 왔네. 앉아. 서대위가 옆자리를 턱으로 가리킵니다. 도윤이 조심스럽게 앉습니다. 분위기가 어색하죠. 다른 간부들은 눈치를 보며 술잔만 기울입니다. 서대위가 소주병을 듭니다. 도윤 앞 빈 잔에 술을 따릅니다. 넘칠 때까지. 자, 받아. 죄송합니다만 내일 감사 점검 준비가 있어서. 순간 공기가 얼어붙습니다. 서대위의 표정이 굳습니다. 뭐? 내일 중요한 점검이 있어서 오늘은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내가 주는 술이 불경하냐? 그런 게 아니라. 왜 안 받아? 서대위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집니다. 주변이 조용해집니다. 중사 한 명이 말리려다 눈치를 보고 멈춥니다. 도윤은 차분하게 말합니다. 중대장님, 정말 죄송하지만 내일 업무 때문에.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쨍그랑 서대위가 술잔을 도윤의 얼굴로 그대로 던집니다. 유리가 이마를 가릅니다. 날카로운 파편이 피부를 찢죠. 으윽. 도윤의 이마에서 피가 흐릅니다. 눈썹을 타고, 볼을 타고, 턱으로. 주변 간부 몇 명이 화들짝 놀라 일어섭니다. 중대장님. 하지만 서대위는 탁자를 손바닥으로 쾅 칩니다. 다들 앉아. 모두가 얼어붙습니다. 도윤이 휴지로 이마를 누릅니다. 피가 계속 흐르죠. 의무대 가겠습니다. 도윤이 일어서려 합니다. 서대위가 비웃습니다. 그깟 상처 하나 가지고 어딜 가? 닦고 와.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저 화장실로 비틀거리며 걸어갑니다. 거울을 봅니다. 찢어진 이마, 붉게 물든 얼굴, 손이 떨립니다. 물로 씻어내지만 피는 계속 나옵니다. 휴지로 꾹꾹 눌러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회식 자리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혼자 어둠 속에서 피를 닦으며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간신히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11시 도윤이 간신히 생활관으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립니다. 정비보고서 형식 마음에 안 들어. 다시 작성. 내일 아침까지. 서대위의 문자였습니다. 도윤은 피가 마른 이마를 만져봅니다. 아직도 욱신거립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명령이니까요. 생활관 책상 앞에 앉습니다. 모니터를 켭니다. 이미 완성된 보고서, 아무 문제 없는 문서. 하지만 다시 써야 합니다. 서대위가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시간이 흐릅니다. 자정, 새벽 1시, 새벽 2시, 주변 병사들은 모두 잠들었습니다.
코 고는 소리만 들리죠. 도윤의 눈앞이 흐려집니다. 머리가 울립니다. 이마의 상처가 계속 욱신거리죠. 새벽 3시, 겨우 보고서를 완성합니다. 도윤은 책상에 엎드립니다. 몇 분이라도 눈을 붙이려고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이마가 너무 아픕니다. 결국 일어납니다. 의무대로 가기로 합니다. 새벽 당직 의무대. 불이 켜져 있습니다. 군의관 대위가 서류를 보고 있죠. 들어오세요. 도윤이 들어갑니다. 군의관이 도윤의 얼굴을 보더니 표정이 굳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넘어져서 다쳤습니다. 군의관이 상처를 자세히 살핍니다. 소독약을 바르며 조용히 말합니다. 윤 병장, 이건 넘어져서 생긴 상처가 아닙니다. 유리 파편에 베인 흔적이에요. 각도도 그렇고 깊이도 그렇고. 도윤은 고개를 숙입니다. 군의관이 묻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실수로 다쳤습니다. 윤 병장, 정말 실수였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군의관은 더 묻지 않습니다. 그저 조심스럽게 상처를 봉합할 뿐이죠. 실밥을 꿰며 말합니다. 일주일 후에 실밥 풀러오세요. 그 전까지 물에 닿지 않게 하고요. 충성, 감사합니다. 도윤이 일어섭니다. 문 앞에서 멈춥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조용히 말합니다. 말씀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의관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도윤이 나갑니다. 혼자 남은 군의관. 진료 기록을 씁니다. 안면부 10상, 봉합 6바늘, 원일란에 펜을 댑니다. 잠시 망설입니다. 그리고 씁니다. 낙상. 군의관도 알고 있습니다. 이 조직의 구조를요. 말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다는 걸. 도윤도, 군의관도 모두가 침묵합니다. 그렇게 진실은 묻힙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이 정비창에 나타났을 때였습니다. 이마에 붕대가 감겨 있었죠. 동료 병사들이 화들짝 놀랍니다. 형,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일병 김하준이 달려옵니다. 괜찮아. 그냥 넘어져서. 도윤이 웃으며 손을 휘젓습니다. 하지만 하준은 믿지 않습니다. 어젯밤 회식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소문은 이미 퍼져 있었으니까요. 점심시간, 병사 몇 명이 도윤 주변에 모입니다. 형 중대장님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어제 술잔 던졌다며요?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병사들이 분노합니다. 도윤은 고개를 젓습니다. 아냐,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형 얼굴 좀 보세요. 하준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도윤이 주변을 둘러봅니다. 다른 병사들이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목소리를 낮춥니다. 하준아, 조용히 해. 형, 너희까지 피곤해질 필요 없어. 알겠지? 도윤의 목소리가 단호합니다. 병사들이 입을 다뭅니다. 오후, 행정보급관 박태호 중사가 도윤을 슬쩍 부릅니다. 윤 병장, 잠깐. 구석진 곳으로 데려갑니다. 야, 중대장님한테 좀 조심해. 알고 있습니다. 아니, 내 말은 말이야. 박 중사가 말을 흐립니다. 중대장님 성격이 좀 그러니까 건드리지 말고 그냥 알아서 피해. 충성. 도윤이 고개를 숙입니다. 박 중사가 한숨을 쉽니다.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미안하다. 그리고는 돌아섭니다. 도윤은 홀로 서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모두가 하는 말입니다. 간부도, 동료도,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저녁점 오후, 하준이 다시 도윤에게 다가옵니다. 형 진짜 괜찮아요? 도윤이 억지로 웃습니다. 응, 괜찮아. 근데 형이 뭘 잘못한 게 있어요?
형은 진짜 성실하게 하잖아요. 그냥 운이 나쁜 거겠지. 그게 무슨. 하준아. 도윤이 하준의 어깨를 툭 칩니다. 걱정해줘서 고마워. 근데 진짜 괜찮아. 그러니까 너는 신경 쓰지 마. 하준은 더 말하지 못합니다. 도윤의 눈빛이 너무 지쳐 보였으니까요. 그날 밤 생활관. 도윤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주변은 조용합니다. 동료들의 숨소리만 들립니다. 모두가 자는 척합니다. 모두가 모른 척합니다. 도윤도 알고 있습니다. 이 조직에서 피해자는 철저히 혼자라는 걸,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걸, 그저 혼자 견뎌야 한다는 걸. 도윤은 눈을 감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하지만 한계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누나, 발신자 표시였습니다. 도윤은 잠시 망설입니다. 하지만 받지 않을 수 없죠. 여보세요. 도윤아, 나야. 윤지연, 도윤의 누나입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후 누나가 도윤을 키웠죠. 대학 등록금도 입대 전 생활비도 모두 누나가 책임졌습니다. 요즘 어때? 부대 생활 괜찮아? 누나의 목소리는 따뜻합니다. 도윤은 이마의 붕대를 만지작거립니다. 응, 괜찮아. 목소리가 좀 피곤해 보이는데? 아냐. 그냥 훈련 좀 했어. 거짓말입니다. 누나는 잠시 침묵합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는 듯합니다. 도윤아, 힘든 거 있으면 말해. 알았지? 응. 근데 진짜 괜찮아. 누나는 어때? 일 많이 바빠? 도윤이 재빨리 화제를 돌립니다. 나야 뭐 늘 그렇지. 너나 잘 지내. 응. 걱정 마. 통화가 끝납니다. 도윤은 휴대폰을 내려놓습니다. 한숨을 깊게 쉽니다. 누나한테는 절대 말할 수 없어. 도윤은 알고 있습니다. 누나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20대를 도윤을 키우는데 바쳤습니다. 결혼도 늦췄습니다. 모든 걸 동생에게 쏟아부었죠. 이제는 내가 누나 걱정 안 시켜야 돼. 도윤은 스스로 다짐합니다. 며칠 후 누나에게서 다시 전화가 옵니다. 도윤아, 다음 주 휴가 나온대? 응, 금요일에. 좋아. 누나가 맛있는 거 해줄게. 고마워. 누나의 목소리가 밝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불안합니다. 이마 상처를 어떻게 숨기지? 아직 실밥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붕대를 감고 있을 순 없습니다. 한편 서울 국방부 청사 윤지연은 책상 앞에 앉아 있습니다. 서류 더미가 쌓여 있죠. 감찰 보고서, 기강 점검 결과, 부대 비리 조사. 그녀의 책상 옆 명패. 육군 소장 윤지연 국방부 조사본부장. 그녀는 군 비리를 수사하는 최고 책임자입니다. 수많은 부대의 부정부패를 적발해왔죠. 하지만 지금 가장 소중한 동생이 겪는 일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지연은 도윤과의 통화를 떠올립니다. 목소리가 왜 그랬지? 뭔가 이상했어. 하지만 확신할 순 없습니다. 도윤이 말하지 않으니까요. 지연은 한숨을 쉽니다. 도윤이 너무 착해서 탈이야. 중얼거립니다. 그리고 다시 서류에 집중합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곧 진실과 마주하게 될 거라는 걸. 도윤은 누나에게 끝까지 숨기려 합니다. 지연은 동생의 고통을 모릅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것도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일주일 후 아침 점호 시간입니다. 중대 전체가 운동장에 모였습니다. 100여 명의 병사들, 간부들,
서건우 대위가 앞에 섭니다. 오늘 정비 일정 보고 받겠다. 윤 병장. 충성. 도윤이 앞으로 나섭니다. 이마의 실밥은 아직 풀리지 않았습니다. 붕대는 뗐지만 흉터가 선명하죠. 서 대위가 도윤을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얼굴 왜 그래? 보기 안 좋네. 주변이 조용해집니다. 도윤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서 대위가 코웃음을 칩니다. 휴가 안 보내줄까봐 겁나? 표정이 왜 그렇게 굳어 있어? 병사들이 웅성거립니다. 도윤의 손이 떨립니다. 금요일 휴가 예정이죠? 그 전에 일 제대로 해놔. 알았어? 충성. 그때였습니다. 서 대위가 도윤에게 서류 뭉치를 던집니다. 퍽! 가슴에 맞고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이게 뭐야? 숫자 하나 틀렸어. 다시 해. 죄송합니다. 도윤이 서류를 줍습니다. 서 대위가 다가옵니다. 도윤의 가슴팍을 손바닥으로 밉니다. 툭, 툭. 제대로 안 하면 휴가 취소야. 알아들었어? 충성. 점호가 끝납니다. 병사들이 흩어질 때 모두가 도윤을 바라봅니다. 동정, 안타까움, 무력감.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인 채 정비창으로 향합니다. 그날부터 도윤의 일상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밤마다 개인 심부름. 윤 병장, 내 차 세차해 놔. 윤 병장, 이거 복사 30부. 윤 병장, 내 군화 닦아. 새벽 2시, 새벽 3시.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식욕이 사라집니다. 밥을 먹어도 체합니다. 악몽을 꿉니다. 서 대위가 술잔을 던지는 꿈. 끝없이 반복되는 꿈. 어느 날 하준이 도윤을 발견합니다. 정비창 구석에 혼자 앉아 있는 도윤을. 형? 도윤은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형? 괜찮아요? 도윤이 고개를 돌립니다. 눈가에 핏발이 서 있습니다. 응, 괜찮아. 언제 주무셨어요? 얼굴이. 괜찮다니까. 도윤이 일어섭니다. 비틀거립니다. 하준이 부축합니다. 형, 이러다 쓰러지겠어요. 의무대라도 가세요. 됐어. 도윤이 손을 뿌리칩니다. 그리고 다시 일을 시작합니다. 기계적으로, 표정 없이. 하준은 그런 도윤을 바라보며 주먹을 쥡니다. 이건 아닌데. 하지만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일병이 중대장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녁, 도윤은 휴가 신청서를 씁니다. 손이 떨립니다. 글씨가 흔들립니다. 금요일 집에 가서 누나를 보면 조금이라도 숨 쉴 수 있을까? 도윤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하지만 알고 있습니다. 휴가가 끝나면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걸. 이 지옥으로 도윤의 정신은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오전, 드디어 휴가 날입니다. 도윤은 생활관에서 짐을 쌉니다. 간단한 옷까지, 세면도구, 거울을 봅니다. 이마의 흉터가 선명합니다. 실밥은 풀렸지만 아직 붉습니다. 모자를 써야겠다. 도윤은 야구 모자를 깊게 눌렀습니다. 최대한 이마를 가립니다. 부대를 나섭니다. 버스, 지하철, 집까지 3시간. 도윤은 차창 밖을 바라봅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누나한테 들키면 안 돼. 계속 생각합니다. 오후 3시, 도윤이 집 앞에 도착합니다. 작은 빌라 2층, 문을 엽니다. 누나, 나왔어. 도윤아. 누나 윤지연이 반갑게 맞이합니다. 평상복 차림입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있죠. 고생했다. 들어와. 도윤이 신발을 벗습니다. 모자는 벗지 않습니다. 거실로 들어갑니다.
배고프지? 누나가 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였어. 응, 고마워. 도윤이 소파에 앉습니다. 모자를 더 깊게 누릅니다. 지연이 물을 가져오며 도윤을 봅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도윤아, 응? 왜 집에서 모자를 쓰고 있어? 순간 도윤의 몸이 굳습니다. 아, 그냥 습관적으로. 벗어봐봐. 지연의 목소리가 달라집니다. 평소와 다른 톤입니다. 차분하지만 단호합니다. 누나, 괜찮아. 그냥, 도윤아. 지연이 한 걸음 다가옵니다. 모자 벗어봐. 지금, 이건 부탁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도윤은 누나의 눈을 봅니다. 피할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천천히, 떨리는 손으로 모자를 벗습니다. 순간, 지연의 표정이 굳습니다. 봉합 자국, 찢어진 흉터, 퍼렇게 번진 멍. 지연은 말없이 도윤에게 다가갑니다. 도윤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살핍니다. 손가락으로 상처 주변을 훑습니다. 오랜 군 경력, 수많은 사건을 봐온 눈. 즉시 압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야. 폭행이야. 지연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습니다. 누가 했어? 목소리가 낮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돌립니다. 아니야. 그냥 훈련 중에. 윤도윤. 지연이 도윤의 어깨를 잡습니다. 나 누나야. 거짓말하지 마. 도윤의 입술이 떨립니다. 참았던 감정이 무너집니다. 누나 미안해. 목소리가 갈라집니다. 내가 잘못해서. 누가 했냐고. 지연의 목소리가 더 낮아집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입니다. 눈물이 떨어집니다. 서건우 대위. 작게 떨리는 목소리.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도윤을 안아줍니다. 도윤이 누나 품에서 웃습니다. 참았던 모든 것이 터져나옵니다. 지연은 조용히 도윤의 등을 쓰다듬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점점 더 차갑게 식어갑니다. 분노가 고요하게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도윤을 소파에 앉힙니다. 따뜻한 물수건으로 도윤의 얼굴을 닦아줍니다. 언제부터였어? 한두 달 전부터.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지연은 조용히 듣습니다. 표정은 차분합니다. 하지만 눈빛은 점점 더 차갑게 가라앉죠. 술잔 투척, 새벽까지 강요된 노동, 공개 모욕, 개인 심부름. 도윤이 하나씩 말할 때마다 지연의 주먹이 조금씩 쥐어집니다. 누나 미안해.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도윤아. 지연이 도윤의 손을 잡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내가. 아니야. 지연의 목소리가 단호합니다. 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도윤이 고개를 숙입니다. 지연은 잠시 침묵합니다. 생각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묻습니다. 도윤아, 오늘은 푹 쉬어. 아무 걱정하지 말고. 누나,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도윤은 누나를 바라봅니다. 처음 보는 표정입니다. 차분하지만 확고합니다. 그날 밤, 도윤은 일찍 잠자리에 듭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침대, 누나가 있는 집, 곧 깊은 잠에 빠집니다. 지연은 거실에 혼자 앉아 있습니다. 노트북을 엽니다. 화면에 뜨는 로그인 창, 국방부 통합 내부망 조사본부 전용 시스템. 지연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육군 소장 윤지연 국방부 조사본부장. 로그인 완료. 지연은 제7기동 보병여단 정보를 검색합니다. 조직도, 인사 현황, 최근 감찰 기록, 서건우 대위의 인사 파일을 엽니다. 서건우, 37세, 대위, 정비중대장, 클릭, 과거 근무 기록을 확인합니다.
이전 부대에서도 민원이 있었네. 징계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비공식 주의 내역이 보입니다. 지연의 눈빛이 더 차갑게 가라앉습니다. 메시지 창을 엽니다. 감찰실장 한기철 준장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내일 오전 8시 본부장실로 오십시오. 전송. 다음 메시지. 감찰 3팀. 법무관 2명. 헌병 1개 소대. 제7기동 보병여단 제3대대 전면 감찰 준비. 내일 오전 10시 출동. 전송. 지연은 노트북을 닫습니다. 창밖을 바라봅니다. 어둠 속에서 불빛들이 반짝입니다.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석건우. 목소리가 낮습니다. 차갑습니다. 내일 보자. 지연은 일어섭니다. 도윤이 자는 방문을 살짝 엽니다. 편안하게 자는 동생. 오랜만에 평화로운 얼굴입니다. 지연이 작게 속삭입니다. 누나가 지켜줄게. 문을 닫습니다. 이제 조직이 움직입니다. 국방부 조사본부장, 군비리 최종 지휘관, 윤지연이 직접 움직입니다. 내일 그 부대는 머물 것입니다. 다음 날 새벽 옷장을 엽니다. 군복이 아닙니다. 등산복을 꺼냅니다. 평범한 중년 여성의 옷차림입니다. 거울을 봅니다. 별 2개를 단 소장이 아닌 그저 평범한 누나로 보입니다. 완벽해. 오전 7시 도윤이 일어납니다. 누나 벌써 일어났어? 응. 도윤아. 지연이 미소 짓습니다. 오늘 누나가 너 부대까지 데려다 줄게. 응? 누나가? 응. 차 타고 가자. 편하게. 도윤은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고마워, 누나. 오전 9시 지연의 차가 출발합니다. 도윤은 조수석에 앉아 있습니다. 도윤아. 응? 오늘 복귀하면 평소처럼 행동해. 응?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알았지? 도윤은 누나를 바라봅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누나 무슨 계획 있어? 지연이 미소 짓습니다. 그냥 누나 믿어. 차는 강원도로 향합니다. 같은 시각 국방부 주차장, 헌병 차량 5대, 감찰 차량 2대, 한기철 준장이 팀원들을 점검합니다. 10시 정각, 제7기동 보병여단 정문 1km 전방 대기. 본부장님 신호 있을 때까지 절대 움직이지 마십시오. 충성. 차량들이 출발합니다. 오전 10시 30분. 지연의 차가 부대 근처에 도착합니다. 멀리 헌병 차량들이 보입니다. 정문 밖 1km 지점. 숲속에 숨어 대기 중입니다. 지연이 도윤을 내려줍니다. 들어가. 누나 정말 괜찮을까? 괜찮아. 가. 도윤이 부대로 걸어갑니다. 지연은 차를 세웁니다. 등산복 차림으로 천천히 걸어갑니다. 민간인처럼 정문으로 휴대폰을 꺼냅니다. 한기철 준장에게 메시지를 씁니다. 대기. 내 신호 있을 때까지. 이제 무대가 준비됐습니다. 제7기동 보병 여단 정문. 도윤이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채 걸어옵니다. 위병소 앞에 섭니다. 휴가 복귀했습니다. 당직 사령이 확인합니다. 윤도윤 병장. 확인. 바로 그때입니다. 윤 병장. 서늘한 목소리. 석건우 대위가 정문 쪽으로 걸어옵니다. 도윤의 몸이 굳습니다. 중대장님. 충성. 서 대위가 다가옵니다. 도윤을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휴가 잘 다녀왔어? 얼굴 좋아졌다? 충성. 근데 왜 모자를 쓰고 있어? 순간 공기가 무거워집니다. 주변 병사들이 긴장합니다. 벗어봐. 모자. 중대장님. 그냥 뭐 숨기는 거 있어?
서 대위가 손을 뻗습니다. 도윤의 모자를 확 잡아챕니다. 순간 봉합 자국이 드러납니다.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은 상처, 붉은 흔적이 선명합니다. 서 대위가 코웃음을 칩니다. 허참 이게 군인이 맞나? 이래서 어린 것들은 안 된다니깐. 주변이 조용해집니다. 서 대위가 도윤의 가슴팍을 밉니다. 툭! 휴가 다녀왔으면 정신 차려야지. 안 그래? 다시 한번. 도윤이 뒤로 비틀거립니다. 상처가 벌어집니다. 피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눈썹을 타고 뚝, 뚝. 바로 그때였습니다. 정문 쪽에서 누군가 천천히 걸어옵니다. 등산복 입은 중년 여성, 평범한 차림입니다. 서 대위가 소리칩니다. 민간인은 출입 금지입니다. 지금 내려가세요. 하지만 여성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저 피 흘리는 도윤만 바라봅니다. 표정은 차갑습니다. 눈빛은 단단합니다. 서 대위가 짜증을 냅니다. 아줌마 뭐예요? 내 말 안 들려요? 바로 그 순간 위잉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립니다. 산 너머에서 점점 가까워집니다. 헌병 차량입니다. 무려 5대 연달아 정문 앞으로 진입합니다. 병사들이 웅성거립니다. 뭐야 감찰이야? 왜 저렇게 많이? 서 대위의 얼굴이 굳습니다. 차량 문이 열립니다. 한기철 준장이 내립니다. 뒤따라 감찰관들, 법무관들, 헌병들 일제히 정렬합니다. 한 준장이 앞으로 걸어옵니다. 등산복 입은 여성 앞에 섭니다. 경례를 올립니다. 충성, 국방부 조사본부장님, 현장 도착했습니다. 순간 모든 게 멈춥니다. 서 대위의 입이 벌어집니다. 병사들이 얼어붙습니다. 여성, 아니, 윤지연 소장, 천천히 모자를 벗습니다. 민간인이 아니었습니다. 육군 소장, 별 2개, 국방부 조사본부장, 군 비리 최종 심판자, 지연이 서 대위를 바라봅니다. 차갑게, 단호하게, 그리고 조용히 묻습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낮습니다. 윤도윤 병장을 이렇게 만든 게 당신입니까? 서 대위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저는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지연이 한 걸음 다가섭니다. 대답하십시오. 서건우 대위. 그게 서 대위의 이마에 땀이 맺힙니다. 지연이 뒤돌아봅니다. 한 실장. 충성. 시작하십시오. 충성. 한기철 준장이 팔을 듭니다. 전 팀원. 부대 진입. 순식간입니다. 감찰관들이 정비중대로 뛰어갑니다. 법무관들이 대대본부로 향합니다. 헌병들이 대대장실을 봉쇄합니다. 정비중대 전체 봉쇄, 컴퓨터 압수, 서류 전부 확보, 병사들이 얼어붙습니다. 서 대위가 소리칩니다. 잠깐, 영장 없이 어떻게 해? 한 준장이 서류를 내밉니다. 국방부 조사본부장 긴급 감찰 명령서입니다. 법적 효력 완벽히 갖췄습니다. 서 대위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정비중대 사무실, 감찰관들이 컴퓨터를 뒤집니다. 서랍을 엽니다. 파일을 확인합니다. 보급품 장부 발견, 엑셀 파일이 열립니다. 숫자들을 훑어봅니다. 이상하네요. 타이어 단가가. 옆 감찰관이 실제 계약서를 꺼냅니다. 실제 계약은 500만 원인데 장부엔 700만 원이요. 200만 원 차액. 횡령 확실합니다. 증거 확보. 노트북을 압수합니다. 창고. 다른 감찰관이 재고를 확인합니다. 장부상 타이어 100개 실제는 87개입니다. 13개 부족. 기록해 클립보드에 적습니다.
보급실, 영수증 뭉치를 뒤집니다. 이건 뭡니까? 민간업체 접대비, 부대 예산으로 처리했네요. 금액이 한 달에 300만 원? 사적 유용 의심. 전부 압수. 봉투에 담습니다. 대대본부. 법무관이 이정우 중령 앞에 섭니다. 중령님, 협조 부탁드립니다. 무엇을? 지난 3개월간 민원 접수 내역 제출하십시오. 그건 지금 당장은. 거부하시면 직무방해로 간주합니다. 이 중령이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엽니다. 파일을 꺼냅니다. 법무관이 받아 펼칩니다. 병사 폭행 신고 3건 전부 근거 불충분으로 종결. 그건 확인 결과. CCTV는 확인하셨습니까? 목격자 조사는? 답변 안 하시는 걸로 기록하겠습니다. 법무관이 적습니다. 1시간 후 한준장이 지연에게 보고합니다. 본부장님, 1차 수색 완료했습니다. 결과는 보급품 횡령 증거 확보, 민간업체 금품 수수 정황, 장부 조작 흔적 다수, 병사 민원 은폐 문서. 한준장이 서류 뭉치를 건넵니다. 지연이 하나하나 확인합니다.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습니다. 충분합니다. 이제 인원조사 들어가겠습니다. 진행하십시오. 충성. 증거는 충분히 모였습니다. 이제 사람들의 입을 열 차례입니다. 감찰관이 병사들을 따로 모읍니다. 편하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을 보호하겠습니다. 병사들이 서로 눈치를 봅니다. 그때 김아준 일병이 손을 듭니다. 떨리는 손입니다. 저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말씀하세요. 하준이 숨을 깊게 들이쉽니다. 서건우 중대장님이 윤도윤 병장 형한테. 목소리가 떨립니다. 술잔을 던졌습니다. 얼굴에. 감찰관이 기록합니다. 언제였습니까? 한 달 전쯤요. 간부 회식 때. 다른 병사가 손을 듭니다. 저도 봤습니다. 저도 증언하겠습니다. 병사들이 하나둘 용기를 냅니다. 처음으로 목소리를 냅니다. 정문함. 서대위는 점점 무너집니다. 사방에서 증거가 쏟아집니다. 병사들이 진술합니다. 간부들이 협조합니다. 도망칠 곳이 없습니다. 지연이 서대위 앞에 섭니다. 서건우 대위.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당신은 끝났습니다. 서대위의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한기철 준장이 앞으로 나섭니다.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습니다. 서건우 대위. 서대위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온몸이 떨립니다. 한준장이 서류를 펼칩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죄목을 낭독하겠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집니다. 모든 병사가 지켜봅니다. 군형법 제44조. 가혹행위. 그건. 입 다물고 들으십시오. 한준장의 목소리가 단호합니다. 군형법 제52조. 폭행. 군형법 제62조. 직권남용. 보급품 횡령. 민간업체 금품 수수. 죄목이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 둘, 셋, 10개가 넘습니다. 서 대위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집니다. 이상 총 14건의 혐의로. 한준장이 뒤를 돌아봅니다. 헌병, 충성, 헌병 2명이 앞으로 나옵니다. 서 대위를 양옆에서 잡습니다. 안 돼. 잠깐. 서 대위가 소리칩니다. 헌병이 수갑을 꺼냅니다. 찰칵. 차갑게 손목에 채워집니다. 안 돼. 이건 오해예요. 서 대위가 발버둥칩니다. 저는 부대를 위해서 한 행동인데 기강을 잡으려고. 군인은 엄격해야 한다고. 지연이 천천히 다가섭니다. 서 대위 앞에 섭니다. 눈을 똑바로 바라봅니다. 부대를 위해.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병장 하나 피 흘리게 만들고 술잔 던지고 새벽까지 괴롭히고 그게 부대를 위한 겁니까? 그건 병사들 울게 만들고 공개적으로 모욕 주고 그게 기강입니까? 지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집니다. 당신이 한 건 기강이 아닙니다. 폭력입니다. 범죄입니다. 서대위가 무릎을 꿇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 지연이 고개를 젓습니다. 늦었습니다. 지연이 뒤돌아봅니다. 도윤이 서 있습니다. 피를 흘리며 고개를 숙인 채 지연이 도윤에게 걸어갑니다. 손수건을 꺼내 도윤의 이마를 닦아줍니다. 괜찮아. 이제 끝났어.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집니다. 누나. 응. 다 끝났어. 지연이 도윤을 안아줍니다. 주변 병사들이 지켜봅니다. 누군가 눈물을 훔칩니다. 한준병이 명령합니다. 서건우 대위. 연행. 안 돼. 제발. 서대위가 끌려갑니다. 헌병 차량으로 문이 닫힙니다. 차량이 출발합니다. 점점 멀어집니다. 서건우 대위. 그는 끝났습니다. 군 생활도, 명예도, 모든 것이. 지연은 도윤의 어깨를 감쌉니다. 이제 집에 가자. 응. 도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주변 병사들이 박수를 칩니다. 짝짝짝. 조용하지만 진심 어린 박수입니다.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악은 무너졌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일주일 후 제7기동 보병여단 정비중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중대장이 부임했습니다. 김성훈 소령. 온화하지만 원칙적인 사람입니다. 앞으로 이 중대는 달라집니다. 첫 훈시 때 말했습니다. 병사 여러분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부당한 일을 당하면 즉시 보고하십시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병사들의 표정이 밝아집니다. 도윤은 정식 치료를 받았습니다. 군 병원에서 정밀 검사, 상담 지원, 충분한 휴식, 이마의 상처도 치료받았습니다. 흉터는 남았지만 아물고 있습니다. 윤 병장, 많이 좋아졌네요. 군의관이 미소 짓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윤도 웃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정비중대로 돌아온 도윤. 동료들이 반깁니다. 형, 괜찮아요? 김하준이 달려옵니다. 응, 이제 괜찮아.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에요. 하준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도윤이 하준의 어깨를 두드립니다. 고마워. 용기 내줘서. 형이 더 고생했잖아요. 둘이 웃습니다. 한 달 후, 도윤은 정비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평소처럼 성실하게.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위축되지 않습니다. 새 중대장이 지나가며 말합니다. 윤 병장, 수고해. 충성. 도윤이 격려합니다. 얼굴에 미소가 있습니다. 점심시간. 식당에서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형, 이거 봐요. 병사들이 농담을 주고받습니다. 정비중대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저녁, 도윤이 누나에게 전화를 겁니다. 누나. 응. 도윤아. 요즘 진짜 괜찮아. 도윤의 목소리가 밝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중대장님도 좋으시고 동료들도 좋고. 응. 누나 덕분이야. 지연은 조용히 웃습니다. 당연한 걸 한 거야. 그래도 정말 고마워. 나도 누나잖아. 동생 지켜주는 게 당연하지. 도윤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해가 지고 있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 아름답습니다. 누나. 응? 이제는 두렵지 않아. 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그래. 앞으로도 그럴 거야. 응. 통화가 끝납니다. 도윤은 휴대폰을 내려놓습니다. 미소 짓습니다. 생활관으로 돌아갑니다. 동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형, 같이 영화 볼래요? 그래. 좋아. 웃음소리가 퍼집니다. 부대 전경. 해가 집니다. 별이 뜹니다. 새로운 하루가 기다립니다. 더는 두렵지 않은, 더는 외롭지 않은 내일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